자,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문자부터 받아볼까요? 지금 RFHIC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200원에 비중 30% 주셨습니다. 통신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트럼프 행정부에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다. 이런 이야기들도 속속 들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1.57% 오르고 있고 12,290원짜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4거래 연속으로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더 잘 가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오를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매수가를 회복하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또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또 탄핵 정국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지 기업의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마지막 그 4분기에 그 한 방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지 않다가 4분기 때 이제 큰 실적이 나왔었고 올해도 1, 2, 3분기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4분기 때 전망치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13,000원대 매수가는 잘 사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좀 짚어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회사에서 바로 이제 그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요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이제 30억 원을 맡겨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들한테 사달라고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점에서 좀 비중을 늘렸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워낙에 저점이니까 매물대가 좀 있다 하더라도 돌파하는 거는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12월 달 한 중순부터 1월 한 말까지 해서 쭉 올라갔던 이력이 있어요. 이게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올해도 그럴 수 있어요. 딱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15,000원 정도가 가장 매물이 많이 쌓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 15,000원 잡으시고 한 1월 중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시기까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건 아까 말씀드린 그 팥붕 슈붕에서 약간 팥붕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15,000원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주가가 함께 밀린 것이 이 종목에 대한 악재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15,0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이 종목 한번 끌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33,250원에 비중 25%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봐보면 12월 9일에 19,900원 저점 한번 딛고 올라온 모습인데요. 네. 올해 여름 이후로는 주가가 사실 종가 기준으로 3만 원 선까지 잘 못 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엔 올랐었는데 지금은 1.59% 밀려나고 있네요. 21,700원짜리에 와 있습니다. 현대제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현대제철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좀 못 나왔어요. 안 그래도 이제 실적이 가장 그 감소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 전성기를 기록했던 게 한 3년 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실적 감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적 바닥을 좀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앞으로 뭐 한 2, 3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조금 더 빠진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11월 달부터인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피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결국에는 수출을 해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해야지 이 마진이 남는 그런 데서 돈을 버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피할 수 있을까? 아직은 물음표예요. 알 수 없어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명확해지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또 장이도 안정이 되고 하면은 3만 원, 3만 3천 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섹터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관세 정책에서 이게 관세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럴 때 반사이익들이 많이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중국의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것들이 또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을 포함한 그냥 타 국가들의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일괄 관세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전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손실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옵션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매물대가 한 27,500원 정도부터는 매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 가기 전에 27,000원, 28,000원 그쯤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좀 더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피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트럼프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불확실성이 조금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전가까지 충분히 가능은 하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손실폭이 줄어들게 된다면 비중 한번 줄여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000원, 28,000원짜리에서는 비중 축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또 한 통 받아볼 거고요. GC셀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3,250원 그리고 비중 15% 보내주셨습니다. GC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2% 올라오면서 25,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림프종 치료제 관련해서 연내에 일상을 진행한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기도 했고요. 금요일까지 4거래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0월 17일에 37,000원 위로도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도 그 이상을 노려보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주가가 눌려 있지만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이게 지난 11월 달에 좀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사실 호재는 엄청 나왔고 그거에 반해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약간 특성이 뭐냐면 호재가 나오면은 더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고 호재가 나오면 거기서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게 바이오 제약주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C셀은 안 그래도 주가가 저점이었었는데 호재를 쏟아내면서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복구가 된다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시장이 좀 혼란스럽거나 약세장이나 그럴 때 바이오 제약주는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가는 성향들이 있고요. 실적이랑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 기업이 앞으로 임상을 한다거나 뭐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기술 개발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반도체나 이런 걸 사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제약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약세장일 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35,000원 정도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10,000원 이상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상태죠. 저는 찾아봤는데 GC셀이 그렇게 나쁜 내용이 있나? 그런 거를 찾아봤을 때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졌던 것이지 이렇게까지 내려서 거래가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뭐 실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올해 현재로서는 적자 전환이 거의 확정시 되는 상황이라는 게 약간 우려가 있긴 해요. 약간입니다.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흑자가 났기 때문에 뭐 잠깐 적자가 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좀 악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회사의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일정들이나 최근에 세포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는 충분히 매수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물대의 경우는 35,000원 정도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3만 원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돌파는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35,000원을 최종 목표로 잡으시고 가져가신다면은 괜찮은 성적이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도 저는 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5,000원이나 그 이하 구간에서라면은 조금 더 비중 뭐 5% 정도 더 실어가지고 단가를 낮춘다면 35,000원에 팔았을 때 더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GC세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이 주가 일시적으로 빠진 거지 내년에 있을 일정들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35,000원대의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목표가 35,000원 잡아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도 해볼 만하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25,000원부터 그 이하 부근 온다면 추가 매수로 단가 한번 낮춰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 TD님의 채팅이 와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16,000원 그리고 비중은 1%라고 하시네요. 공모주로 받은 주식입니다. 갑자기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데 털고 나올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29.93% 엄청나게 껑충 뛰어오르고 있고요. 지금 7,250원짜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이 공모가였던 16,000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꽤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네. 기쁘기도 하지만 내심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더 가져가 볼까요? 물론 비중이 크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동안에 잘 나갔었던 한동훈 대표 관련주,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테마가 나왔죠. 오늘 우원식 관련 테마라 그래가지고 참 시장에서 별걸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어떤 그동안의 발언들이 모여져가지고 이렇게 테마가 되고 또 뭐 어디 인맥이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회사의 근본적인 내용이랑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이런 정치인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은 어차피 그게 아니었어도 저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됐을 거라고 봐요. 공모가인 16,000원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 상승하는 거는 최근에 안 그래도 반등하려는 모습들이 있기도 했었고 정치인 관련주를 올라가서 간다고 하면은 뭐 단타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었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제 중간에 팔아야 될 시점들을 생각한다면 10,000원이 좀 힘들 것 같아요. 10,000원 돌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 요거 하나 드리고 싶고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이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료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을 볼 만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실적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물대를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신다면 저는 10,000원 이후에 파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라도 내년에 실적이 개선돼서 흑자가 돌아선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공모가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적이 개선되어야 공모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다만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전망 주신 만큼 이 10,000원 목표가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개선돼야만 10,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더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2,450원, 그리고 비중 35% 남겨주셨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6% 오르면서 41,750원짜리 지나가고 있고요. 신작 게임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 지금 눈에 띄네요. 11월 28일에 47,000원 선 위로도 뛰어올랐던 종목이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엄청 내려앉은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5만 원을 기대하고 이 종목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전망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문제가 이 회사가 게임으로 주목받은 것보다도 사실 암호화폐로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위메이드에서 이제 위믹스 코인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암호화폐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8시 27분인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다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주를 본다면은 괜찮고 게임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게임 업종이라는 게 보통 신작이 공개되기 전까지가 기대감이 제일 크고요. 신작이 공개가 짜잔하고 되면은 거의 99% 실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닌데 하면서 올라가는 게 게임주의 대부분의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를 봤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트럼프 그 관세 정책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이 게임 업종이나 엔터 업종의 경우는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환율. 환율을 왜 보셔야 되냐면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입 대비 수출이 더 많은 산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들고 뭔가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뭐 다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아직도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인지? 1,436원입니다.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지금 환율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환율일 때는 수입이 많은 업종이 어려워요. 제조업 중에서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수출입에 영향이 별로 받지 않으니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은 지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업종이다. 그렇지만 신작 게임이 발표될 때 항상 주가 급락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게임주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신작 게임이 오픈하는 날을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가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만약이라도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 지금 사전 예약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곧 오픈을 하겠죠. 오픈날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가가 얼마 이렇게 차이 안 나시니까 한 본전 근처 가면은 좀 정리하셨다가 이 위메이드를 계속 투자하고 싶으시다면은 신작 게임 발표하고 나서 반응이 좋든 나쁘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노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이 종목 괜찮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로 보면 좋고요. 다만 게임으로 본다면 조금은 애매하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이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 오픈하는 날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그 점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챙겨간다면 매수가 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신작 게임 오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본전가에서 한번 정리하셨다가 눌림목에서 재진입 관점으로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받아볼게요. 잠만경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상담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뵙네요. 궁금하신 종목 대상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3,300원 그리고 비중 10%십니다. 지금 짝에서 1.7% 내려오면서 2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상그룹 관련주가 사실 이 한동훈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 만큼 정치 테마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전이죠. 아까 사퇴한다는 기자회견도 나왔었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조금 어떨까요, 전문가님?
이게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관련주를 엮였던 게 정확하게는 이제 이정재 배우랑 연결된 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고리가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는 바닥은 맞아요. 저점은 맞는데 이제 이 종목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평가주니까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막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3만 원이 되고 4만 원이 되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쓰기에는 너무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정치인 관련주로만 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실적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현재 4분기 기준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좋겠네요. 전망치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도 실적이 괜찮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하고 내후년을 걸쳐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것들도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는 괜찮아요. 기업은 괜찮고 테마주로 보기에는 좀 별로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 같은 기업들은 이제 음식료 업종이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가 그 수출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그 음식 같은 것들. 뭐 최근에 냉동김밥도 있었고 그때 한번 열풍이 있었던 게 올해 상반기였었고 그 뒤로도 계속 수출 잘 되고 있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것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이게 완전 대형주잖아요. 한때는 잘 나갈 때는 시총이 그래도 1조 원 가까이 갔었던 대형주기 때문에 짧게 단타나 테마 이런 걸로 들어가셨다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저는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로 보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타점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그 배당 주는 기업입니다. 배당을 한 3% 이상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올해 잘하면 한 4%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노릴 수도 있는 기업이니까 뭐 내년 초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건 맞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치 테마주로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실적 전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쉬어가는 타이밍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 보신다면 본전가에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끌어볼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도 나오니까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1,000원에 보유 비중 10%시네요. 지금 시장에서 1.04% 밀려나는 중이고요. 9,4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가 기준으로도 10,000원 선을 못 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말해보자면 중국으로 드라마가 다시 수출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이 종목에게는 호조일 것 같은데 네.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 11,000원이면은 가능하죠. 충분히 네. 이제 가능하고 최근에 탄핵 정국이나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밀리긴 했었는데 한 2, 3일 만에 다 복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주가의 어떤 회복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을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보니까 14,000원까지 본다는 의견도 있고 15,000원까지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괜찮아 보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적은 별로예요. 실적은 올해 적자, 작년에도 적자, 그전에도 적자여가지고 이 적자를 탈출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적보다는 이제 재료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하니까 드라마 그리고 이제 방송 엔터 이런 걸로 본다면 요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만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좀 후발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넘어가는 거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올해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한 12,000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거래가 너무 없는 종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저라면은 뭐 내년 초까지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에서 약수익 정도 챙겨 나가시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안고 이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초까지 조금 더 끌어보셔서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또 한 번 문자 받아볼게요. 도화 엔지니어링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7,830원에 비중 5%시네요. 우크라 존전 기대감 안고 이 재건 섹터 주목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10일부터 주가도 꾸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1.32% 올라오면서 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보다는 아래에 있는데 앞으로 흐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재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원래 이제 관심들이 되게 크셨다가 갑자기 이제 정치권 뉴스 쪽으로 요즘 주목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관련 테마들이 좀 많이 관심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장이 개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탄핵안 가결 소식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금투세 문제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개인이 들어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안 사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도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 또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관련된 종목들 또는 어떤 인공지능 같은 글로벌 트렌드 여기서만 계속 놀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이라는 건 사실 요즘 어떤 평화 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번에는 좀 되려나 하려다가 또 무산되고 이번에는 좀 되려나 하다가 무산되는 거를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진짜 많이 겪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 어떤 평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좀 사라지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그냥 대부분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죽지 않았나. 이쪽 테마가 이제는 좀 재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인 7,800원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고 이제 평화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뭔가 액션이 있었을 때 그때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한번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텐데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한 달 정도는 저는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비중이 5%시니까 나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신다면은 저는 적당히 한 7,000원 이상에서 손절 처리를 하시고 좀 더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재건 관련주는 사실 기대감이 많이 사그러들었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하지만 매수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트럼프 임기 시작 이후로 급등 타이밍 한 번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탈출 기회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중 5%시고 또 단기적으로만 이 종목 보고 싶으셨다면 한 7,000원 선에서 적당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볼게요. 현대로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62,400원 그리고 비중이 40%십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9% 밀려나면서 49,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종목 그래도 12월 10일에 43,000원 보고 그래도 슬슬 올라오는 중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자체가 꽤 높고 비중이 40%세요. 이럴 때는 네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현대로템이 그동안 좋았던 호재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동안 이제 방산이라는 재료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미 11월 달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재료들이 반영이 됐고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 게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는 뭐 평화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무기 지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 유세 시절부터 밀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평화를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지금은 전쟁 관련된 방산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실적은 올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좋은 그 실적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보여지고 다시 6만 원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뭐 내년 초쯤이 될 거잖아요. 1월 달 한 중순이나 말이나 되면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올 겨울에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평화 협상이 있을 거라는 전망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방산주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기존의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께는 좀 인내하는 시간 또는 되게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저도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돼서 과거에 한 5만 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 매수가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 그거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회사가 올라간 거는 방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현대로템이 뭐 철도주 이런 걸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방산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재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쟁이 오래 길어져야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평화 협상이 잘 안 된다면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복은 될 거예요. 회복은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인내하고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종목 비중을 축소하고 싶으시다면 한 5만 5천 원 정도부터는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5만 5천 원대 위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정말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시장 환경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타이밍 저가 매수에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6만 원 선 이상 올라가는 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다만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려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종목 한번 덜어가 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5만 5천 원 선부터는 비중 축소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